요즘 충격적인 사건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다룰 사건은 충격이라기보다는 엽기에 가깝습니다. 2명의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고 딸에게도 독극물을 먹여서 그렇게 보험금을 타내고 그 보험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여성이 검거됐는데요. 대체 어떻게 살해 사실을 감추고 보험금을 타내는 일이 가능했는지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백희종 전 강력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먼저 보험금 사건. 네. 이게 남편을 둘을 죽이고 또 시어머니를 살해하고 딸한테는 조금씩 나눠 먹여서 아프게 해서 보험금을 네. 타내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일단 전말을 짚어주십시오. 진짜로 저는 이제 네. 그 많은 지금 현상들 사건들 중에 악마 시리즈라는 것을 연상을 하는데 네. 역시 이번 사건이 정말 그 악마 시리즈, 악마를 보았대 종결판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이 범인 노모 씨 44세죠. 1991년도에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슬하에 2008년도 이혼하기 전까지 슬하에 남매를 두죠. 네. 이제 그렇게 됐는데 2008년도에 남편이 뭐 사업을 하다가 좀 부실하게 했는데 부도가 나서 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이 어느 날 그 이후에 이제 헤어지고 나서 계속 서로 이제 연락을 하고 자식들이 오가고 했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사망을 하죠. 그때가 바로 2011년 5월 9일이죠. 네. 근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 결국은 부검을 통한 이제 나중에 그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처음에는 경찰도 눈치를 못 채고 예. 보험회사도 눈치를 못 챘는데 결국은 이게 5월 9일 날 본인의 자백은 5월 2일 날 집에 가서 네. 남편이 없을 때 이 알로에 음료수 병에다가 그라목손. 예. 이게 이제 그라목손이 제초제죠. 네. 이 제초제가 굉장히 맹독성인데 네. 보통 병원에서 그라목손 음독을 해서 오면은 그 스머프가 왔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온몸이 파랗게 변해요. 예. 그 개구쟁이 스머프 알죠? 예, 예. 뭐 세계 40개국이 애니메이션으로서 보도가 돼가지고 방영이 예. 돼가지고 아주 유명한 네네. 프로인데.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스머프 왔다 갈 정도로 맹독성인데 이거를 한꺼번에 음용을 시키면 드러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그 혼합을 미량을 혼합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네. 남편이 와서 먹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5월 2일 날 넣어놨는데 결국 일주일 만에 사망을 하죠. 네. 이 중독이 돼서. 그런데 처음에 이 사건이 왜 묻혀졌냐면 그때 그게 이혼한 이해가 안 됩니다. 상태거든요. 예, 방금 네. 스머프 얘기하실 정도로 네. 겉으로 티가 나는데. 네, 이혼한 네. 상태인데 누나나 가족이 경찰에서 진술을 어떻게 하냐면 사업도 망하고 예. 그다음에 부인과 이혼을 해서 굉장히 상심을 하고 있었다. 예, 예. 그래서 그 그라목손 성분이 발견되니까 자살한 것이다. 이렇게 예. 돼서 결국은 자살로 처리가 됐고 네. 보험회사에서도 별 의심 없이 경찰 수사에 의해서 그래서 최초에 4억 5천만 원이란 거금이 들어갔죠. 근데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결국 남편이 사망하기 4, 5년 전부터 네. 3건의 생명보험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결국 4, 5년 전부터 치밀한 준비를 했다. 이제 이렇게 됐죠. 근데 이 상황에서 예. 지금 현재 91세 된 시어머니를 또 살해를 하려고 했어요. 네네. 시도를 했죠. 시도를 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왜 밝혀졌냐면 보험회사에 시어머니도 생명보험에 들게 해달라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연세가 많아서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한 겁니다. 네. 이렇게 돼서 시어머니는 살았죠. 예. 자, 두 번째.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두 번째 또 어떻게 됐냐면 2011년도에 결국 장례를 치르고 나서 네. 2012년도에 두 번째 남편을 소개를 받아서 네. 2013년도에까지 살다가 2013년도 1월 달에 시어머니가 두 번째 남편의 시어머니가 나를 무시하고 전 남편의 소생인 아이들을 미워한다. 네. 또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를 살해를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이 똑같은 형태로. 예, 예. 근데 결국 이게 폐렴 증세가 나오죠. 네. 이게 장기 부전이나 이게 미량의 그라목손 제초제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음용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체내 약한 부분이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폐렴이 가장 폐가 약하잖아요. 예, 예. 그 폐렴 증세로 사망을 했는데 웬걸? 그 2013년도 1월 달에 사망을 했는데 8월 달에 다시 남편이 똑같은 증세로 폐렴 증세로 또 사망을 하죠. 네네. 그런데 또 다시 5억 3천이라는 보험금을 수령을 하죠. 네. 자, 여기까지 묻혔어요. 묻혔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딸이 네. 21세 된 딸의 앞으로
보험이 들어있는데 딸이 또 700만 원에 아파서 병원에 입었는데 똑같은 형태란 말이죠. 네. 근데 보험회사에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예. 차에 예. 경기청 그 폭력 1팀 수사대에 예. 제보가 들어오죠. 이건 뭔가 보험 사기 같다. 예. 이렇게 돼서 경찰이 합동으로 이제 수사를 들어가서 보험 조회를 해보고 하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났는데 언론에 예.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딸도 이 사건의 수사가 빨리 진전이 안 됐으면 사망을 했을 수 있다. 네. 이유는 뭐냐? 바로 아. 4억 5천만 원의 생명보험이 가입이 돼 있었던 거예요. 딸한테요. 그래서 본인은 좀만 더 있었으면 큰일 날 그렇죠. 뻔했어요. 예. 딸을 예. 약간의 상해를 입게 해서 병원에 치료를 하면서 보험금을 타낼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예. 결국 3개, 3, 4개 정도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다고 하는 건 네. 결국은 딸도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로 엽기적인 아,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타내서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범인이 이 골드바 참 좋죠. 예. 골드바. 그다음에 고급 차를 타서 사용하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2천만 원짜리 그 자전거 산악회 회원이에요. 동호회. 아, 예. 2천만 원짜리 산악 자전거. 고가 외제 그 자전거를 타가지고 또 동호회 활동을 하고 그 사망한 이후에 보험금을 타서 예, 예. 그다음에 또 딸도 지금 살인 미수를 적용했지만 살해할 목적으로 계속 그 밀양의 그라목선 제초제를 먹였는데 네. 이런 돈을 가지고 본인은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 모피도 사고 또 주변에는 내 남편이 하, 뭐 예. 준 재벌이라는 이런 개념의 말하고 다니고 예. 이런 형태 오로지 자기의 어떤 향락이나 자기의 어떤 과시하는 이런 형태의 생활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희생은 누가 했느냐? 바로 내 남편, 내 딸, 내 시어머니를 네. 살해한 것이죠. 이쯤 되면 뭐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딸을 가족으로 봤다기보다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도구로 네, 그냥 소비로 본 본 건데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타낸 보험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첫 번에 탈 때는 4억 5천, 네. 두 번째는 5억 3천, 네. 그다음에 딸에게 700만 원, 약 10억 상당 되는데 네. 이게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김선자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김선자 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연쇄 살인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986년 10월 달에 갑자기 신당동에서 46세 된 여인이 쓰러져요. 네. 신고를 하죠. 근데 그 이후에 신당동에 이 주소지를 둔 사람이 계속해서 88년도까지 무려 6명이 쓰러집니다. 아, 예. 경찰이 결국은 같은 용의자를 동네에서. 압축해서 예. 수사를 해봤는데 예. 이 김선자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예. 언니, 시누이, 예. 그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을 이 청산가리로 소량을 먹여서 약 2시간 후에 그 증세가 나타나서 쓰러지게 하는, 거품 네. 울게 하는. 그래서 이제 최초의 여성 연쇄 살인범으로 기록이 네네. 되는데 이 사건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사건이고 네. 지금 그라목선이 2011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 의뢰를 해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2012년도에 네. 전격적으로 보관 판매를 금지시킨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고 나니까 2011년도에 이 음독 사망을 했던 것보다 무려 474명, 27%가 줄어들었어요. 예. 이 그라목선 농약으로 음독을 해서 사망한 숫자가 네네. 그만큼 무서운 농약인데 지금도 우려되는 건 전국의 농약 판매상이나 일부 농가에서 이 농약이 지금도 보관이 돼 있고 네. 은닉돼 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관련 부서나 이런 데서는 농촌진흥청이나 개몽을 해서 예. 이걸 빨리 수거하고 해소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저도 어릴 때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제초제 성분에 중독돼서 병원에 실려가시고 돌아가신 분을 많이 시골에. 봤습니다. 네, 요즘 예. 좀 덜하지만요. 예. 그래서 이 그라목선 판매 중지한 2012년도에 2011년보다 474명이 음독 자살자가 줄었다고 하는 건 네. 한번 되새겨 봐야 될 대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판매가 중지되기 전에 구입을 했을까요? 어떻게 한 걸까요? 보통 판매가 어디서? 예. 중지되기 전에 예. 이 제초제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제초제보다는 10배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농촌에서 이걸 선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아는 분들이 이걸 은닉하거나 또 일부 농약 판매상이 네. 그런 걸 알고 찾는 사람을 위해서 보관하고 숨겨놓을 수가 있다. 네. 그렇지만 이거는 빨리 회수해서 폐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일을 절대 하지 마셔야 되고 이걸 만약 판매하거나 보관하게 되면 이것도 처벌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전에 이제 김선자 사건을 얘기하셨고 그때 쓰인 독극물이 청산가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사건과 별도로 또 서울 강남에서 은행 여직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이 여직원이
청산가리 중독이에요, 사인이. 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예. 그 스머프가 왔다고 보통 응급실에 그러지만 경찰서에서도 이거 또 오늘 스머프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바로 온몸이 파랗게 예. 반응이 나타나는 증세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청산가리가 어떤 형태냐면 아주 극소량이라도 금방 치명적으로 사망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송파 경찰서 강력 지금 1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겁니다. 부부가 은행원인데 이제 이 내 남편이 이상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같이 사는 부부가 은행원 이 아내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초등학교 동창이 예. 바로 내연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내연녀에게 3억 5천만 원을 줄 테니까 내 남편과 좀 헤어져 달라 요구를 네. 하죠. 예. 근데 왜 그런 요구를 하냐면 부부 은행원인데 내연녀로 문제가 되면은 40 불과 5세에 네. 은행을 그만두게 되는. 네네. 또 요즘 안 그래도 가뜩이나 금융맨들이 굉장히 힘들고 네네. 퇴출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염려해서 부인이 내연녀에게 세상에 이런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남편과 내연녀는 만남을 계속 한 거죠. 네. 그래서 어느 날 방이동에 이 집에 내연녀가 찾아옵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에 이거는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났는데 4시간 후에 남편이 와보니까 사망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찰이 신고를 해서 인지를 해가지고 수사를 해보니까 바로 부검을 했는데 청산가리 중독. 네네. 이렇게 돼서 좀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이 용의자인 내연녀가 예. 강원도로 도망을 갔어요. 예. 그래서 결국 추적을 해서 긴급 체포를 해왔는데 이 여인이 나는 정신질환자라고 진술을 못하겠다. 나는 참 이제 죄송합니다. 예. 방송 용어로 해서 쓰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좀 도라이다. 예. 경음하로 안 하겠습니다. 네. 도라이다. 예. 이렇게 해서 난 정신질환자다 이렇게 네네. 핑계를 대고 또 예.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네. 경찰이 유치장에서요? 유치장 안에서 예. 긴급체포했으니 유치장 있겠죠. 예. 경찰이 굉장히 수사가 이제 난맥상에 빠지죠. 그래서 지금도 어렵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볼 때 용의자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내연녀, 지금 용의자로 추정되는 용의자인 내연녀가 이렇게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건 어떤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예, 있을까요? 요즘 우리 사회에 예. 유행하는 말 꼼수란 말 있죠. 네. 꼼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당히 수사에 어떤 약간의 예. 얕은 지식이 있는 것이죠. 예. 아, 내가 정신질환자, 또 심신미약의 상태, 심신상실의 상태 같으면 처벌 안 받아. 설령 밝혀줘도. 예. 이런 의미의 지금 꼼수를 쓰는 것인지 안 통하죠. 아, 왜 그러냐? 예. 수사라고 하는 건 각계각층의 수많은 어떤 증세를 가지고 예. 위장을 하더라도 모두 다 밝혀내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수사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밝혀지고 이런 어떤 그 혐의점이 밝혀져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그렇군요. 진단합니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군요. 네. 피의자가. 자, 이제 이 남편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남편 입장도 궁금합니다. 남편은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초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예. 어떤 바람을 피운 게 아니고 불륜 사이가 아니다. 예. 우리는 초등학교 동창이라서 만나서 대화를 했을 뿐이다 하는 이런 지금 그 변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경찰에서는 그러면 사체를 발견할 당시에 당신의 내연녀가 현장에 있었다는 걸 알았느냐 하니까 예. 알았다. 그런데 그 내연녀가 의심스럽지 않은지는 지금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못하겠다. 예. 이런 지금 약간의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예. 경찰이 수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그런 형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렇군요. 남편의 입장도 자기 부인이 예. 아무리 설령 내연녀라는 추정입니다만은 예. 내연녀라고 하지만 그 평생을 같이 살아왔던 부인이 사망을 했는데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해서 범행을 밝혀내는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초제 같은 경우는 뭐 시중에 널리 판매됐던 거니까 상대적으로 구하기가 쉽겠지만 이게 청산가리, 시아나칼륨이죠. 예, 이런 시아나칼륨. 경우는 이런 독극물은 구하기가 어려울 사실 텐데 왜 이렇게 독극물이 이 구입을 하게 되면 자기 신분이 확실하고 네. 그다음에 용도가 있어야 되고 또 취급자가 아니면은 이게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밀거래가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밀거래가 됩니까? 네. 왜 그러냐면 이 관리가 제조하는 쪽에서 흘러나올 수도 있고 예. 또 해외에서 직구입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 지금 허브 마약이 일본에서 들어와가지고 예. 굉장히 106명이 지금 서울청 강수대 마약 수사팀에서 그 굉장히 성과를 올렸던 건데
이 사실 뭐 여러 가지 크랙, 러시, 뭐 코카인, 헤로인, 뭐 합성 대마 이런 게 막 엄청 들어오더니 역시 네. 이것도 이 EMS 국제 특송을 통해서 밀 거래가 가능하다고 해요. 예. 직구가.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도 차제에 예. 이런 밀 거래라든가 또 새 나가는 부분, 제조 예, 회사 예. 쪽으로부터 그다음에 유통 거래에서 빠져나가는 거 이런 것도 사실 기획 수사를 해서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걸 막아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엽총 살인 사건이 계속 있었고 이번 주는 독극물 관련해서 사건 보도가 많은데 이런 위험물들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